우리 몸이 왜 붓는지, 이게 붓기야 도대체? 아니면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부은 걸까요? 아니면 이게 살이 된 걸까요? 자, 이번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이 특별히 이제 신장이나 심장이나 간 기능이 안 좋으실 때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자주 붓고 손발이 자꾸 퉁퉁 붓고 통풍 있는 분처럼 붓기도 하고, 또 이제 유방 절제 수술이나 난소나 자궁 절제 수술하신 분들이 림프가 많이 모여 있는데 림프 절제 수술하신 분들에게서 림프 부종이 많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는 라면 드시고 주무셔가지고 나트륨이 배출되지 못해서 생활 습관에 의해서 오는 부종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부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도대체 내가 부은 거야? 아니면 그 붓기가 살이 된 거야? 아니면 내 몸이 정말 어디가 안 좋은 거 아닐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정말 이 부종이 얼굴에서부터 또는 다리 부종까지 각종 부종 부위별 내 몸에 어디가 안 좋은 건지 그런 건강을 진단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종이란 이렇게 눈부터 발끝까지 다양한 부위에 부종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손발이나 얼굴 등 몸이 붓는 증상을 부종이라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부종은 혈관 바깥 조직에 수분이나 염분이 많이 쌓여서 배출되지 않을 때 주로 이렇게 부종이 옵니다. 부종은 대개 심장 기능이 안 좋거나 또는 신장 기능 또는 몸의 어느 한 부분에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거기에 이 혈관 장애가 일어날 때 그때 부종이 이르러 옵니다. 자, 부종은 주로 특별히 눈 주변 주위로 나타나는 이 윗두덩이, 아랫두덩이, 눈 전체적으로 이렇게 부종이 있죠. 이런 얼굴 부종과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렀을 때 이게 그대로 올라오지 않고 자국이 이렇게 남아있는, 피부가 이렇게 함몰되어 버리는 이런 부종을 함요 부종이라고 합니다. 함몰된 부위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함요 부종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잘 착용하던 늘 끼던 반지가 갑자기 부풀어 올라서, 손가락이 부풀어 올라서 반지를 끼기가 어렵거나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또는 저녁에 신발을 벗으려고 하는데 발등이 퉁퉁 부어서 신발이 잘 안 벗겨지거나 이런 경험들이 가끔 있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부종이, 난 정말 이 부종이 있는 건지 부종 여부를 한번 감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손가락으로 발등이나 여러분의 발목 주위를 손가락으로 한번 눌러 보십시오. 눌렀는데 만일 누른 자국이 이렇게 그대로 남아 있다면 여러분의 몸의 체액이 4리터나 5리터 정도 쌓여 있다는 의미로 부종이 상당히 많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지금 부종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손가락으로 발등이나 발목 주위를 눌러보았을 때 누른 자국이 함요 부종 그대로 있다면 체액이 4리터나 5리터 정도 남아있다는, 따라서 상당히 우리 몸에 부종이 많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손가락으로 눌러보았을 때 그 자리가 그대로 남아있는 부종을 이르러 함요 부종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함요 부종이 생기기 전에 일어나는 증세가 있습니다. 함요 부종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 몸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자꾸 살이 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붓는 거야. 너 왜 이렇게 부었니? 그럼 아니야, 나 부은 거 아니야. 나 살찐 거 아니야, 나 부은 거야. 이러시는 분들 있죠. 예, 이 붓기가 있기 전에, 이 눌러서 자국이 남아있는 함요 부종이 있기 전에 체중이 증가하는 증세가 보입니다. 또 저녁에는 퉁퉁 부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라앉는 분들 계십니다. 그렇죠? 하루 중에 심한 체중 변화가 있는 분들, 또 이 붓기는 있는데 소변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소변량이 현저하게 감소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자꾸 자다가도 오줌이 자꾸 마려운 것 같아서 요일을 느껴서 자주 깹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또 오줌이 잘 나오지도 않고 이런 증세가 있고, 또 반지를 끼려고 하는데 손이 퉁퉁 부어서 잘 안 들어가거나 신발을 벗으려고 할 때 신발이 잘 안 벗겨지거나 이런 증세가 있기도 하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많이 위아래가 부어있는 증세, 이런 거, 또는 누우면 숨이 차서 일어나서 앉아야 되는, 그래서 흉수가 차 있거나 이런 분들은 잘 눕지를 못하고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많죠. 또 운동할 때 숨이 자주 가쁜 증세를 느끼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십니다. 여기도. 자, 이르러서 을지대병원 신장내과 김경민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부종을 겪더라도 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를 들면 저녁에 라면 먹고 자는 습관을 고치시면 나트륨이 축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종이 생기지 않겠죠.
이런 경우에는 생활 습관만 바꾸면 좋아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두덩이가 오랫동안 이렇게 부종이 있다거나 갑상선 기능 저하로 인한 그런 부종이 있다거나 또는 이 다리 부종이 하체 부종이 오랫동안 있다거나 또는 림프 부종이 오랫동안 있다면 반드시 신장이나 간이나 심장에 심각한 병이 원인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causes of chronic edema. 자, 그러면 이러한 만성적으로 이렇게 부어있는 만성 부종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를 한번 지금부터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과연 살이 찐 걸까? 아니면 일시적인 잘못된 생활 습관에 의한 부종일까? 아니면 내 몸의 신장이나 간이나 심장이나 또는 갑상선 기능 저하에 의한 부종일까? 이번 시간에 나를 잘 진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1부에서는 부종의 원인을 살펴보겠고 2부에서는 이러한 부종,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는 부종,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부종을 빨리 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런 만성 부종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 있냐면 congestive cardiac failure, 그 만성적으로 충혈성, 우혈성, 심장 기능이 안 좋을 때, 심부전에 의해서 여러분이 부종이 올 수가 있습니다. 심장 기능이 안 좋을 때. 두 번째는 키드니 페일루어,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이 이러한 부종이 만성 심부전증이나 신기능이 안 좋으실 때 이 만성적으로 부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리버 컬로시스, 설로시스, 이게 뭡니까? 간 경화, 간이 딱딱하게 술을 많이 드시거나 담배를 많이 태우시는 분들에 의해서 이 간 경화에 의해서도 이 만성 부종이 올 수가 있고요. infections, 어떤 미생물이나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었을 때도 부종이 올 수가 있습니다. 또 chronic edema caused by medications. 여러분들이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나 상고병 약을 또는 갑상선약이나 여러 가지 약들을 오랫동안 드시던 분들에게 있어서 이 만성 부종 증세가 올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varicose veins and chronic edema. varicose veins라고 하면 하지 정맥류, 하지에 힘줄이 툭툭툭툭 튀어나와 있는 들 종종 보시죠. 변비에 의해서도 오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하지 정맥류에 의해서도 부종이 올 수 있고 또 크로닉 이디마, 하지 부종과 이 만성 부종에 의해서 부종이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런 몇 가지 요소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심장이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신장이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종이 생기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대표적인 원인이 심장 기능이 부전일 때, 심장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 때 부종이 옵니다. 특별히 이 만성 심부전증이나 심부전은 심장이 이 혈액이 펌프질을 잘해서 곳곳에 장기 곳곳에 혈액을 이렇게 공급해 줘야 되는데 펌프질을 잘 못하게 되면 심장의 펌프 기능이 저하되면서 심부전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다리에서부터 심장으로 이동하는 정맥혈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서 발이나 발목 등에 양쪽 다리가 이렇게 퉁퉁퉁퉁 부어오르는 경우, 이런 경우는 바로 심장 기능 이상에 의해서 생기는 부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을 때 심부전에 의해서도 이 부종이 올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신장에 염증이 있거나 심부전이거나 신증후군 등 신장 기능이 저하되게 되면 수분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 체내에 계속 머무르게 됩니다. 비정상적으로 남아있는 이 수분이 혈관에 압력을 올려주고 이것을 견디지 못하게 되면 혈관이 수분을 주변으로 확산 이동시켜서 다리나 눈 주변이 자주 붓는 부종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신장 기능 이상에 의한 부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음주를 많이 하시는 분들, 특별히 간염이 있거나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이나 여러 A형이나 여러 가지 이제 간염이나 또는 음주로 인해서 간이 손상되었을 때 그때 이제 알부민 생성이 몸에서 잘 되지 않으면 혈액의 삼투압의 변화가 옵니다. 따라서 체액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악화되면서 부종이 발생합니다. 특별히 이제 간경화 환자의 30%에서 60% 정도 부종이 종종 나타나는데요. 보통 간경화나 간암 환자분들 보시면 복수가 자주 차오르는 걸 보실 수 있죠.
몸은 빼싹 말랐는데 임산부처럼 배만 뚱뚱해서 다니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간경화나 간암을 지금 앓고 계시는구나 라고 진단하실 수가 있을 만큼 간경화 환자분들에게서 주로 복수가 많이 차 있고 또 다리가 퉁퉁 부어 올라서 발등이나 요 발목까지 붓기가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는 알부민 생성이 잘 되지 않아서 혈액 내의 삼투압 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간 환자들이 복수가 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1, 2, 3과 같은 전신 부종이 올 때 특별히 심장이나 신장이나 간 기능을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독소를 밖으로 배출하지 못하거나 내보낼 수 없는 독소로 인해서 림프 폐색이 되면 부종이 잘 발생합니다. 특별히 유방암 환자들 유방 절제하셔서 림프 절제 같이 하시는 분들 많죠. 또 난소암 환자분들이나 자궁암 환자분들 난소 절제하시고 자궁 절제하실 때 그때 림프 절제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때 이제 부종이 서해부나 또는 이 애과 쪽에 부종이 많이 와서 팔이 퉁퉁 부어서 올리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림프 폐색이 돼서 독소가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면 부종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심장이 나빠져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면 폐에 물이 차는 흉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호흡이 가쁘고 또 서 있으면 숨이 차고 하체로 피가 몰리기 때문에 오후에 다리가 퉁퉁 붓는 이런 증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신부전일 때. 또 혈관에 지방이 축적되어서 혈액순환에 장애가 오면 부종이 여러 형태로 드러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쪽만 부종이 올 때 양쪽이 다 부종이 오는 것이 아니고 한쪽만 부종이 오면 정맥이 막혔거나 또는 림프선이 폐색이 되었을 때 한쪽만 이렇게 부종이 있는 그런 경우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유방암 환자나 자궁암 환자분들이나 림프 절제하신 분들에게 많이 오는 림프 부종의 형태입니다. 요양원에서는 많은 암 환자들이 오시기 때문에 림프 부종된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자 여기 보시면 림프 부종의 상태가 몸의 이 양팔의 크기가 현저하게 다른 게 보이시죠? 이쪽은 노멀 플루이드 플로우, 노멀 림프, 정상적인 혈액이 흐를 때는 림프가 정상적으로 팔 두께가 얇죠. 정상적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오른쪽과 왼쪽의 양팔이 두께가 달라요. 여기는 정상적인 림프보다는 2배 이상 퉁퉁 부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림프의 폐색이 됐을 때 이때 림프 스웰링, 림프 부종이 있고 또 혈액이 정상적으로 흐르지 못하고 이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플루이드 플로우가 있듯이 이 혈액이 점점 섬유화되고 석회화되면서 이런 림프 부종 형태가 나타납니다. 림프관이나 림프절 손상의 원인으로 이렇게 손상된 림프관은 단백질 성분이 함유된 수분이 배출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집중하셔야 합니다. 림프 부종이 있는 분들이 왜 동물성 단백질이나 동물성 지방을 제한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림프 부종이 있는 분들은 손상된 림프 폐색이 되어 있는 림프관은 단백질 성분이 함유된 수분이 밖으로 배출이 되지 못해서 세포 조직에 모이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축적이 됩니다. 이렇게 지방을 축적하면 염증 반응이 생기고 따라서 섬유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분이 한번 유방암 환자분이 오셨는데 팔이 퉁퉁 부셨어요. 이렇게 퉁퉁 부어서 팔을 올리지도 못하는 상태로 오셨는데 유튜브에서 이제 기생충을 하시면 하는 분들이 빨리 회복이 된다는 그런 정보를 이제 얻으신 후에 기생충 제거를 하시면서 어떤 분이 나오셔서 기생충을 하면서 들기름을 매일 먹어주면 기생충이 효과적으로 제거된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잘 하시다가 이제 몸도 좋아지고 있던 상태였는데 그때부터 이분이 기생충과 함께 이제 들기름을 수시로 드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일주일도 안 돼서 팔이 퉁퉁 부어가지고 이제는 전혀 올리지도 못할 만큼 돼서 오셨어요. 여러분 호르몬성 암, 특별히 유방암, 허투, 삼중음성, 전립선암 환자들 특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 림프 폐색이 되어 있는 분들은 이런 경우에 지방이 들어가서 축척이 돼버리면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섬유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림프 부종이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콜텔 에셀스틴 박사가 지방이 범인이다. 여러분의 림프 폐색을 일으키고 혈관 폐색을 일으키는 가장 큰 주범이 암덩어리를 분해해보면 단백질과 지방질 덩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러한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이 질병에서 빨리 회복되실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양으로 하면서 매달 림프 부종이 심각하신 분들이 여러 분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림프 부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지를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목구멍 양쪽에 림프절 부종이 있거나 또는 겨드랑이, 특별히 유방암 환자분들 애가 타고 이 림프가 많이 모여 있는 곳,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이런 부위, 서해부 쪽 이런 데에 이제 림프절이 많이 붓는 그런 것들을 보셨을 겁니다. 이럴 때 림프 조직의 통증이 주로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어깨까지 이렇게 뻐근하게 어깨가 막 이렇게 뭉쳐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 감염 부위가 깊으면 이렇게 퉁퉁퉁퉁 붓고 피부가 아주 뜨겁습니다. 우리 백동이 얼마 전에 우리 문 선생님은 보셨죠? 림프 부종이 심하셨던 여사님 오셔가지고 예 그런데도 이 지방을 드시지 말아야 할 이유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기름기 있는 거 드시려고 해서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림프 부종이 원인이 뭔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 결론적으로 림프 부종은 붓기나 피로나 가렵고 이렇게 열이 나고 체중 감소 등의 여러 가지 증세가 나타나고요. 특별히 밤에 잘 때 땀을 많이 흘릴 때 림프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지 정맥류 여기 보면 이렇게 다리 허벅지 여름철에 반바지 입고 다니실 때 보면 여기 심줄이 툭툭툭 튀어나와 있는 분들 보시죠. 그러면 왜 그러지? 하지 정맥류의 가장 큰 원인이 변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응 하고 끙 하고 힘줄 때 이 하지 정맥류 증세도 심각해지지만 이 하지 정맥류에 의해서 부종이 올 때는 어떻게 하는가? 특별히 하지 정맥류는요 오랫동안 뭐 수의를 하신다든가 오랫동안 서서 근무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경우 그런 분들에게서 직업군처럼 나타납니다. 또 정맥의 기능장애로 혈액이 역류하면서 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맥이 부풀고 꼬불꼬불꼬불 피부로 이렇게 돌출되어서 어쩔 때 보면 약간 좀 그렇게 나타나는 그런 증세가 바로 하지정맥류인데요. 하지정맥류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늘 다리가 무겁습니다. 이렇게 끌고 다니는 느낌이 있죠. 그리고 쉽게 피곤하고 또 다리가 자주 붓고 아픈 증세가 있습니다. 요건 바로 하지정맥류에 의한 부종이라는 거. 또 말씀드렸듯이 이제 유방암이나 난소암 등 그 림프 절제 수술 후에 림프 부종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왜 이러지 하실 때 내가 림프 절제 수술해서 이렇게 부종이 오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림프 부종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해독식과 영양식을 잘 해줘야 되고 특별히 영양식을 하실 때 지방 섭취나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구나. 요것들을 좀 이해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7번째 갑상선 기능 저하로 인해서 눈 주위의 부종. 제가 어릴 때 우리 주변에 사촌분들이 이렇게 그 예쁜 그 숙모님들이 이렇게 눈 위아래가 이렇게 부어 있는 분을 제가 종종 뵀어요. 그 이유가 바로 갑상선 기능 저하로 인해서 눈 윗두덩이 아랫두덩어리가 이렇게 부종이 있는 것은 대개는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서 이런 부종이 있다는 사실. 마지막으로요. 월경전 증후군.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생리 때마다 아주 이렇게 퉁퉁퉁퉁 붓고 이렇게 자주 통증을 호소하는 우리 자녀들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요 월경정 증후군도 우리가 평소에 이 나트륨 섭취를 아주 짜게 먹는 습관을 자꾸 고쳐야 되고요. 패스트푸드나 이런 것들을 줄이는 습관을 기르셔야 합니다. 생리 시작되기 전 증후군이 있죠. 일주일 동안 굉장히 히스테리컬하고 예민하고 퉁퉁 손과 발이 쉽게 붓고 이것이 좋아지려면 특별히 요럴 때 막 라면 땡기고 떡볶이 땡기고 순대 땡기고 우리 아이들 주로 그러죠. 이때야말로 정말 건강식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트륨 섭취를 줄여주고 규칙적인 운동을 잘해서 몸의 균형을 잘 맞춰주게 되면 부종을 제거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약 복용에 의해서 부종이 올 수가 있습니다. 두통이나 관절염이 있을 때 복용하는 소염 진통제가 대표적으로 소염 진통제를 오래 드시는 분들을 보면 이렇게 부종이 늘상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물에 의해서 부종이 있다는 사실. 특별히 혈압약이나 천식약이나 신장약 등을 장기적으로 복용할 때 다리 부종이 계속 오고요. 신장이 좋지 않은 분들이 에드빌 같은 진통제를 계속적으로 많이 사용할 때 복수가 찰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와 함께 이제 1부에서는 우리 몸이 왜 붓는지, 이게 붓기야 도대체? 아니면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부은 걸까요? 아니면 이게 살이 된 걸까요? 아니면 신장이나 간이나 심장 기능이나 또는 갑상선 기능 저하나 이러한 내 몸의 기능 부전으로 인한 부종인지를 잘 진단하셔서 새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잘 유지하셔서 건강한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